그 남자가 찾아온 것은 도모이코가 기리하라와 슈퍼마리오에 대한 얘기를 나눈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기리하라는 상품 반입 때문에 외출하고 도모이코 혼자서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다. 나카지마 히로에도 있지만 그녀의 업무는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데만 국한돼 있었다. 갑자기 광고를 낸 덕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꽤 많았다. 뮤젠을 오픈한 건 작년 말이지만 그때는 아직 히로에가 나오기 전이라 도모이코와 기리하라 둘이서 정신없이 바빴다. 그녀가 나오게 된 것은 올 4월부터다. 도모이코의 부탁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다. 그렇잖아도 다니던 직장이 재미없어서 그만두려는 참이었다고 말했다. 그 직장이란 것은 작년 가을까지 도모이코가 일했던 예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이다. 구형 컴퓨터를 절반 가격에 산 손님이 돌아간 직후 그 남자가 들어왔다. 평범한 체구의 나이는 50살 조금 안 되어 보였다. 살짝 벗어진 머리를 모두 뒤로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에 하얀 코듀로이 바지와 검은 스웨이드 점퍼 차림이었다. 점퍼 가슴에는 주머니가 있고 그곳에 초록색 렌즈와 금태 선글라스가 꽂혀 있었다. 안색이 좋지 않고 눈빛은 더욱더 좋지 않았으며 입은 뭔가 못마땅한 듯이 꼭 다물려 있었는데 그 입술 양 끝이 약간 처진 것을 보고 도모이코는 이구아나를 연상했다. 남자는 가게에 들어오더니 우선 도모이코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한창 통화 중인 히로에를 도모이코를 볼 때보다 배는 시간을 들여간 차렸다. 통화 도중에 시선을 느낀 히로에는 불쾌했는지 의자를 반대편으로 돌려버렸다. 그 다음으로 남자는 선반에 진열돼 있는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그 표정으로 도모이코가 그가 컴퓨터를 살 생각도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익히 알 수 있었다. 게임은 없나? 마침내 남자가 입을 열었다. 쉰 목소리였다. 어떤 게임을 찾으시는데요? 도모이코는 여느 손님에게 하듯이 물었다. 마리오. 슈퍼마리오 같이 재미있는 거 그런 건 없나? 죄송합니다만 컴퓨터용으로는 그런 게임이 없습니다. 그런가? 거참 아쉽군. 말과는 달리 남자는 조금도 낙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을 띤 채 다시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그러시면 워드 프로세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도 워드 프로세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아, 애니씨 말씀인가요? 네, 애니씨 것도 나와 있습니다. 고급 기종으로는 무노 5V나 5N이 있고요. 저장은 플로피 디스크에 합니다. 저렴한 기종은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행의 수가 적은 데다 용량이 큰 문서를 저장하려면 문서를 몇 개로 나눠야 해서요. 역시 문서 작성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급 기종이 어떨까 싶네요. 수화기에 대고 설명하는 히로에의 음성이 평소보다 훨씬 또랑또랑하게 들렸다. 그녀가 뭘 노리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가게는 바빠서 이상한 손님을 상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남자에게 보이려는 것이다. 도모이코는 그가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생각하는 한편 그를 경계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운운하는 게 더욱 불안했다. 지난주에 가네시로가 제안한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히로에가 전화를 끊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의 눈이 다시 두 사람을 향했다. 어느 쪽에게 말을 걸까 망설이는 듯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히로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료는? 료요? 히로에가 당황한 눈빛으로 도모이코를 보았다. 료지 말이야. 길이 알아 료지.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여기 주인이 그자잖아. 지금 없나? 일 때문에 외출했는데요. 도모이코의 대답에 남자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언제 돌아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늦을 거라고만 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슬슬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러나 도모이코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기리하라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적어도 이대로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리하라를 료라고 부르는 사람은 도모이코가 아는 한 니시구치 다미의 뿐이었다. 남자가 도모이코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았다. 이 젊은 남자의 말 뒤에 무슨 속내가 있는지 투시하려는 눈이다. 도모이코는 그 눈을 피하고 싶었다. 뭐 아무튼 하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잠시 기다리기로 하지. 기다리는 건 괜찮겠지? 네, 물론입니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다. 이런 경우 기리아라 같으면 요령 있게 돌려보냈을 텐데 하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매사를 기리아라만큼 능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파이프 의자에 앉은 남자는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다가 벽에 붙은 금연 표시를 보았는지 도로 집어넣었다. 새끼손가락에 플래티넘인 듯한 반지를 낀 것이 눈에 띄었다. 도모이코는 남자를 무시하고 전표 정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이 신경 쓰여 계산을 몇 번이나 틀렸다. 히로에는 남자를 등지고 주문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녀석 제법이군. 가게가 꽤 번듯하잖아. 남자가 또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료 그 녀석 잘 지내나? 잘 지냅니다. 도모이코가 시선을 그대로 전표에 둔 채 대답했다. 그래, 그거 다행이군. 하기야 옛날부터 병 같은 거 별로 앓지 않는 놈이었으니까. 도모이코가 얼굴을 들었다. 옛날부터라는 말이 걸렸다. 손님은 기리아라와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남자가 얼굴에 야비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녀석이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이야. 그 녀석뿐만 아니라 그 녀석의 부모도. 친척이신가요? 친척은 아니지. 하지만 친척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대답이 만족스러운 듯 응응 하며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멈출 때쯤 이번에는 그가 도모이코에게 물었다. 료 그 녀석 여전히 어둡나? 네? 하고 도모이코가 되물었다. 여전히 어둡냐고 물었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음울한 녀석이었거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 지금은 좀 나아졌나 해서 물은 거야. 딱히 보통인데요? 그래, 보통이라. 뭐가 우스운지 남자가 소리 없이 웃었다. 보통이란 말이지? 그거 잘 됐군. 도모이코는 설사 이 남자가 정말로 기리아라의 친척이라고 해도 절대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남자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양쪽 허벅지를 탁 치면서 엉덩이를 들었다. 오지 않는군. 다시 와야겠는걸. 전할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아니 됐어. 만나서 해야지. 그럼 손님 이름이라도 전하겠습니다. 됐다고 하잖아. 남자는 도모이코를 힐끗 노려본 후 문 쪽으로 향했다. 됐지 뭐 하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이 남자의 특징을 얘기하면 기리아라가 금방 알아챌 게 틀림없다. 그리고 지금은 이 남자를 빨리 보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 또 오십시오. 도모이코의 인사에도 남자는 아무 대꾸 없이 문 손잡이로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 손이 닿기 전에 손잡이가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문이 열렸다. 문 밖에 기리아라가 서 있었다. 순간 놀란 표정을 지은 것은 코앞에 사람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에 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 동시에 그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놀란 건 확실하지만 그 정도가 평소와는 달랐다. 얼굴 전체가 구겨지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콘크리트로 만든 마스크 마냥 굳어졌다.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눈에는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고 입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도모이코로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기리아라의 그런 변화는 찰나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 순간 그는 이미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니, 마스우라 씨 아닙니까? 하고 남자도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두 사람은 도모이코가 보는 앞에서 악수를 했다.